네, 점검하고 조정하기, 읽는 중 점검하고 조정하기 부분,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이 글을 분석하는 거 선생님이 영상 올린다고 했었죠? 네, 이걸로, 음, 책을 보면서 필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중학교 학생들은 이 필기는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잘 필기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자, 이거 선생님이 목이 아픈 관계로 좀 소리를 들으면서, 음원을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에서 나눔으로. 오승현. 소비를 할 때는 그 필요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덩달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눈 팔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말이야.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했지.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산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쫓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태로운 삶에 관한 경고야. 네, 잠깐 멈추고요. 자, 이게 바로 1문단이었죠. 1문단. 글씨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자, 1문단이었죠.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요약하기, 문단별로 요약하기 했는데 1문단 요약 잘 했나요? 자, 1문단의 그 중심 내용은 소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것, 소비할 때 그게 과연 필요한지 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 소유 목적의 소비는 말 그대로 내 수중에 지니려고 소비하는 거야. 가령 옷이나 귀금속 등이 여기에 속하지. 대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유 목적의 소비 대상이 되곤 해. 반면에 경험 목적의 소비는 콘서트나 가족 여행 등에 돈을 쓰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물질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거지. CNN 웹사이트에 소개된 영국 컬럼비아대 엘리자베스 던과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노턴의 글에 따르면 좋은 선물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어. 물질적인 선물보다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하지. 경험 선물이란 콘서트나 여행지 등에 가서 함께 감동을 느끼는 선물이야. 시간 선물은 설거지나 집 청소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시간적인 여유를 선물하는 거지. 이런 선물들은 물건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네, 자, 2번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을 좀 준비를 할까요? 네, 2번 문단. 자, 소비를 하더라도 소유 목적의 소비보다 경험 목적의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요게 바로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그쵸? 글쓴이의 생각 적어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유 목적의 소비와 경험 목적의 소비라는 거는 평소에 이렇게 뭐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먼저 소유 목적의 소비. 자, 이 소유 목적의 소비와 같은 개념에 다 내몰치도록 할게요. 자, 내 수중에 지니려고 소비하는 거. 그죠? 내가 이렇게 직접 가지려고 소비를 하는 게 소유 목적이다. 어떤 거? 옷이나 귀금속. 그쵸? 이런 것들. 옷 사면은 누구 거요? 내가 사면 내 거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치? 자, 이것들은 소유 목적의 소비 대상이 되곤 해. 자, 반면에, 자, 이거는 이제 소유 목적의 소비와는 다른 어떤 거요? 경험 목적의 소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 목적의 소비와 같은 개념은 다 세모를 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건 어떤 거? 경험하는 거. 경험하는데 돈을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콘서트나 가족여행. 이런 것들이 바로 경험 목적의 소비다. 이렇게, 말 그대로 비물질적인 경험이겠죠. 그쵸? 이 비물질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거, 네, 경험 목적의 소비. CNN 웹사이트에서 소개된 그런 글에 따르면, 좋은 선물이 꼭 물건일 필요는 없대. 우리가 선물을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물건을 좋아할까? 그쵸? 이렇게 물건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거야? 이 선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선물과 어, 경험 선물, 시간 선물로 이렇게 개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선물은 이제 뇌물을 줬죠. 뇌물을 주는 소유 목적의 소비와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 선물.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이 바로 이 비물질적인 경험. 네, 어떤 거가 있었나요? 네, 경험 목적의 소비, 여기 이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자, 이런 선물들은 뭘 뜻하겠어요? 경험 선물이나 시간 선물 같은 그런 선물들은 경험 목적의 소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물건보다 더 오래 기억이 되고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 이게 뭐 효과가 되겠지. 그쵸? 경험 선물과 시간 선물의 효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단이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정리할 때는 일단 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요 부분에 뭐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도 좋겠지만 조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네모나 세모 아니면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마도 너희 중에는 경험보다 여기 읽어볼게요. 아마도 너희 중에는 경험보다 소유가 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갖고 싶은 걸 원 없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은 20대에서 60대까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어. 주로 가정경제에 관한 의견 조사였는데 설문 끝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에서 한 가지씩을 고르게 했지. 그런 다음 두 가지의 물건 중에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도록 했어. 그 결과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7%였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더 행복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34%에 불과했지. 나머지 9%의 사람들은 고르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응답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야. 네, 자,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어디로 가나요? 124쪽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아마도 너희 중에는 경험보다 소유가 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저 경험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물건이 더 좋은데요? 좋은 물건 갖는 게 더 좋은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이 벤보벤? 네, 인보벤 아니고요. 벤보벤, 네, 사회심리학자가 이제 뭘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가 뭐 이것저것 뭐 내용, 뭐, 구현 설명이 많은데, 요약할 때는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기가 그 물건 중에서 어떤 게 더 행복한지를, 연구한 거였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 더 행복해졌다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소유 자체를 위해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 자, 이거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 좀 해두세요.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다음에 조금 길게 정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였죠. 요약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된 것이었지. 함께 콘서트에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 등이었거든. 이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 자기 자신에게 소비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소비한 것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한 거야. 이처럼 행복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보다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했을 때, 그리고 개인적 소비보다 관계적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오지.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말이야. 네, 자, 또 한 가지. 여기는 그러면은 몇 번째 문단이 되나요? 자, 세 번째 문단이 끝났으니까, 그쵸? 세 번째 문단이 끝난 거 맞죠? 네. 네 번째 문단이 되겠네요. 또 한 가지. 자,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이 된 것들이 많았다. 그죠? 그래서 이처럼 행복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보다 행복, 자, 어떤 거요? 자,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했을 때 행복을 더 느낀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 관계적인 소비를 했을 때 더 행복하다. 경험과 그런 관계. 그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멋진 말이네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네, 이런 걸 인용을 하면서 행복과 네,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문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마이클 노턴 교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법이라는 강연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어. 노턴 교수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했어. 얼핏 보면 앞의 설명과 상반되는 것 같지? 앞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소유보다 경험을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노턴 교수는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다만 그때의 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는 돈이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연구자들은 다양한 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문단. 자, 지금 마이클 노턴 교수의 그 강연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뭐래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대.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있대. 응? 여기 앞에서는 행복은 뭐라고 했어? 소유하는 게 것보다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관계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돈은 어디에다 써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라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 돈.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자 요약하면 이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쵸? 이렇게 할까요? 네. 자, 그 다음 몇 번째 문단입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단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을 지닌 632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 조사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회적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았기 때문이야. 반면에 개인적 소비와 행복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어. 개인적 소비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거야. 앞에서 설명한 소유 목적의 소비와 비슷하지. 반면에 사회적 소비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물건을 사거나 기부하는 거야. 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그 사회적 소비를 많이 할수록 행복감이 높았대요. 띠용. 이거 동의할 수 있나요? 사회적 소비에 지출을 많이 하면 행복감이 높다. 반면에 개인적 소비와 행복감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 개인적인 소비를 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상관관계가 없대. 오. 자, 개인적 소비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물건 사면? 어, 행복하지 않나? 나를 위해서 탕후루를 사면 맛있어가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자, 앞에서 설명한 소유 목적의 소비와 비슷하고요. 자, 반면에 사회적 소비.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물건을 사거나 기부를 하는 거래.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물하는 걸로 네, 뭐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하면 네, 더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선생님 기부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다시 두 가지 실험을 했지. 하나는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 때 더 행복해지는지를, 다른 하나는 공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면 더 행복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어. 자, 좀 기니까 중간중간 끊어갈게요. 아, 또 실험했네. 그치? 진짜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은 더 행복해지나? 자,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이요. 첫 번째 실험.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본 거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공돈이 생겼을 때 갑자기 돈이 막 로또 맞았어. 그랬을 때 어떻게 쓰면 더 행복해지는지를 실험을 해 보는 거였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결과 상여금을 사회적 소비에 지출한 사람들일수록 행복감이 높았지. 상여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어. 상여금이 지급되고 6에서 8주 후에 지출 용도와 행복감을 측정했더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또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람들을 아침에 불러 행복 지수를 측정한 뒤에 돈을 나눠주어 쓰게 한 다음 저녁에 다시 행복 지수를 측정했지. 참여자들은 5에서 20달러가 든 돈 봉투를 받았어. 이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지. 액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꼈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결과에서도 어떻대요? 상여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더 행복한 거에 영향을 미쳤대. 돈을 10만 원 쓴 사람, 그다음에 뭐 100만 원 쓴 사람 있으면 당연히 100만 원 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지? 특히 어떻게 쓴 사람? 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그쵸?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람들 아침에 불러서 뭐 측정을 한 다음에 저녁을 했더니 네, 여기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 액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쓴 사람이 더욱더 행복하다. 같은 결과죠. 이것과 위의 실험과 같은 결과가 밝혀졌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던 이런 활동들, 그쵸? 능동적으로 읽기 활동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